비슷한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은 콜발이랑 지입 중에 뭐가 더 수익이 낫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취미를 하거나 용돈벌이로 하실 그런 계획이 아니고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럭청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면 분명히 매출과 순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오늘 다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구조를 만들고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방법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경험을 토대로 나름의 꿀팁을 푸는 거니까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구조로 일을 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저의 어떤 그런 예를 보면은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5톤으로 한 달 순수익이 대략 한 6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 3일 근무를 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의아하시던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게 지 돈 버는 거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자랑할 깜냥도 안 돼요. 저보다 많이 버는 선배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공유하는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저는 기본 베이스가 고정노선 지입입니다. 월대로 680만원을 받아요. 당연히 무제기 때문에 각종 운행 경비는 제가 알아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주 3일 한 달에 12번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유류비랑 통행료가 200에서 210만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거기서 물대랑 지입료,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고정리만 했을 때 나오는 대략적인 순이익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거기서 유가보조금을 한 50만원 가까이를 받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로 차량의 수리비라든지 아니면은 정비 비용으로 킵해놓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논외로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상권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콜을 무조건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고정식으로 물건 나오면 저한테 연락주는 거래처가 3군데 정도 생겼기 때문에 공차로 올라오는 일은 지금은 좀 드문 편입니다. 보통 한 달 평균으로 추가짐을 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한 250만원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한 달 매출은 대략 9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한 달 순이익은 65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하는 건 쉽냐?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오, 화물하면 다 저렇게 버는구나 싶어가지고 섣불리 생각하시면은 진짜 안 됩니다. 고정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틀치 일을 하루에 몰아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편할 거예요. 저는 일하는 날에는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근무를 합니다. 아침 7시 반에 출발해서 밤에 12시, 새벽 1시 이때쯤에 집에 다시 들어와요. 운전만 12시간 이상을 하고요. 대략 350km 정도를 달리게 됩니다. 제가 직접 출고, 검수, 상하차, 입고, 납품 죄다 수작업으로 다 하고요. 거의 뭐 2, 3인분을 혼자 산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것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익 400만원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올라올 때 어떻게든 콜 잡거나 반고정짐 차고 올라오려고 하는 게 그 이유죠. 올라와서 밤늦게 하차지에 내리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차지에 내리고 다시 집에 와서 쉬는 식이에요. 지금 제가 일하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 케이스가 결코 기준은 아니지만 화물로 진짜 최대한 많이 벌고 싶다면은 당연히 돈이 잘 벌리는 구조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거, 뭐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흔히들 화물 하면 하는 만큼 뭐 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쉬는 만큼 못 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트럭이라는 자원을 영혼까지 뽑아먹을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은 콜발이랑 지입 중에 뭐가 더 수익이 낫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취미를 하거나 용돈벌이로 하실 그런 계획이 아니고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가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최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하는 지입은 뭐 일자리 분양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 차를 가지고 고정 노선에 들어가서 일하는 모든 경우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 한번 반짝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벌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정일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죠? 화물업이라는 게 개인 사업이고 내가 자율적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외부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이 그게 쉬울까요? 뭐 비 오면 안 나가고 싶고, 뭐 추우면은 안 나가고 싶고,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오전은 그냥 좀 집에서 쉬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난 겁나 빡세게 돈만 보고 달릴 건데? 하시는 분들 그거 결코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좀만 나태해졌다, 좀만 한눈 팔았다, 그럼 바로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던 차주 모집에 지원을 하던 아니면은 거래처를 직접 발굴을 하던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정노선 하나를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최소한의 동선 없이 가까운 것만 찾아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외진 곳에서 고립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업무 일정이랑 운행 요소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본인 컨디션 관리에 장기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 일자리를 만들 때에는 단순히 급여를 많이 주는 일도 물론 좋겠지만
있지만 앞, 뒤로 부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좋은 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확장성이 좋은 일들일지 한번 예시로 알아볼게요. 편도운행 N회전인데 그 사이에 공백이 길어가지고 코를 이것저것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일. 왕복운행인데 싣는 물량이 적어서 혼적으로 다른 코를 잡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일. 근무 시간이 다 끝나고도 하루가 많이 남아서 본인 여하에 따라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이 해당이 되겠네요. 아니면 저처럼 1회 장거리 편도운행인 경우 올라올 때 자율적으로 코를 잡아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쉽게 말해서 2잡, 3잡, N잡이 가능한 그런 일이 좋다는 겁니다. 일자리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다른 2잡 일자리까지 같이 붙여주는 경우면은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진짜 체력은 자신 있다. 장거리 뛰시는 게 돈은 좀 진짜 많이 법니다. 물론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차로 복귀하게 되면은 매출이 팍 떨어지기 때문에 콜이 잘 뜨는 지역으로 장거리를 가는 게 당연히 필수겠죠. 이런 식으로 동선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 매출은 늘어나고 차량 소모와 유류 소비는 최소화되기 때문에 결국 순이익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이게 화물은 일의 특성상 매출이 많을수록 지출도 커지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동선과 시간을 최적화를 시킬수록 앞으로 벌고 뒤로 빠지는 이런 악순환적인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즉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콜 뜨는 대로 누군가 그냥 일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이런 직장인 마인드로 화물을 하게 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그다지 못 벌어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쉬워요. 우리 모두는 개개인이 사업체이기도 하면서 사장이잖아요.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고정거래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구독은 완전 무료니까 구독해주시면은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트럭천이었습니다. 바이바이.